오영규입니다. 여러분, 정부기관이 한 것 중에 어떤 계획들에 대한 또는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할 때 한번 보십시오. 항상 몇 회, 몇 명, 몇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국민한테 홍보를 해라 그랬더니 홍보하는 사람이 어디 교육을 했는데 교육 장소에 온 사람이 작년에 1000명이었다. 금년도에는 12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국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한, 진정으로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1000명이 아니라 100명이 오더라도 그 100명이 모두가 그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녀야 진정으로 홍보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몇 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하는 몇 명이 중요합니다. 내년도에 업무 계획을 짤 때는 작년도에 1000명이 왔으니까 금년도에는 1500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게 성과 목표로 잡습니다. 그게 모든 공공기관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교육을 몇 회 했느냐. 작년은 상하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분기별로 4번을 하겠다. 그래서 배로 늘렸다. 그게 바로 A형 중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코트라, 수출 지원 기관입니다. 코트라는 수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2001년도에 코트라에 갔을 때 사장으로 갔는데, 코트라의 모든 업무 계획은 시장 개척단 몇 회, 몇 명, 전시회 참가 몇 회, 몇 개 기업,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코트라의 존재 이유가 수출이라고 했는데, 수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전시에 참가한 것이 100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하면은 100개 기업이 코트라의 목표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시에 참가는 그 기업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절차 중에 하나고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회에 가서 보고 고객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나중에 수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죠. 기업이 코트라를 이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코트라의 성과평가는 몇 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장 개척단 1000명이 갔다. 금년도에는 1200명, 200명이 더 늘었다. 사업이 그만큼 더 커졌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진정한 고객들의 성평가는 그 시장 개척단에 갔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비스를 잘해줘서 약간의 고마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코트라의 존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코트라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수출을 자기가 해야만이 코트라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객 만족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저런 식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때 저한테 고객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기계공업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기계공업 중에 바로 가정에 있는 소형 그런 그 제품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전시회에 참가를 했는데, 전시회에 참가한 김에 바로 그쪽에 잠재적인 수입업자하고 미팅을 해줬습니다.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근데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맞춰준 게 섬유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만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뭔가요? 맞선을 보게 하는데 처녀가 맞선을 보러 나갔는데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대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건 고사하고 갔다 온 처녀는 엄청난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수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만나야 되면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제품을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고, 그것도 지금 당장 꼭 수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맞는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만나게 했다는 실적을 위해서 그냥 실적만 맡으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명이 갔고 거기 몇 명이 가서 몇 개 기업을 만났다 하는 실적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예면을 당하는 겁니다. 욕만 먹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냐? 바로 건수와 A형 중심의 경영에서 오는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대학은 어떤가요? 대학. 철저하게 간판주의가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를 뽑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중시하고 뽑습니다. 물론 대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대학이 간판이 아니라 바로 탑저널에 얼마만큼 논문을 쓸 수 있느냐, 썼느냐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왔을 때 강의를 잘할 수 있느냐, 1차적으로. 그 다음에 탑저널에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탑저널에 논문을 싣고 대학 평가에 논문에 의한 대학 평가, 연구 실적에 대한 평가를 잘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뽑을 때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를 뽑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학 간판 중심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세계 대학 평가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학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대학을 여기서 예를 들기는 그렇고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 중심의 대학으로 변화하고, 그래서 대학에 대한 인원의 교수의 채용, 학교의 경영을 성과 중심으로 가는 대학들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마 경영적 관점에서 경영의 시스템을, 대학 경영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성과 중심의 교원 채용과 성과 중심의 학사 운영을 하는 대학의 대표적인 기관은 한두 개 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에 가서 학교를 그렇게 변화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고객만족 대상을 당시에 동국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받았습니다. 아마 그 받은 그 시스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마 성균관대학교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바꿔놨습니다. 동국대학교를 저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운영을 안 하면 그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불필요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아마 지금 그런 현실로 갈 겁니다. 지자체, 전형적인 A형 전시행정의 산물이죠. 지자체 건물 요새 한번 몇 개 보십시오. 지자체 건물이 그렇게 커야 됩니까? 시청 건물
군청 건물, 도청 건물이 그렇게 커야 됩니까? 불필요한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투자입니다. 지자체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뭔가요? 지자체의 시민, 도민들이 정말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물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공원도 만들고 길도 만들어주고 좋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돈을 벌게 해줘야 됩니다.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싶은 거 사고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사업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바로 보여주기 위한 것, 쇼를 위한 것, 행사를 위한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쓰고 버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도민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함께 모여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고 또 일할 여건, 공장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것들이 수익 확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다음에 선거에서 표를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를 더 주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건물, 보여주기 위한 길, 보여주기 위한 환경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해야 되지만 기본은 그러한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보다는 바로 A형이나 전시에 치중하는 그런 지자체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이나 또는 대학이나 지자체나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바로 A형과 건수 A형 전시행정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서 A형이나 또는 전시행정 중심으로 있다는 그와 동시에 또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원가나 효율에 대한 개념이 너무도 취약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예산을 보면은 특히 정부의 예산을 보면은 효율을 위한 개념, 원가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얼마를 언제까지 쓰느냐가 중심입니다. 물론 돈을 써야 사업이 되고 돈을 써야 정책이 되기 때문에 돈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게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돈을 써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효율적으로 더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거냐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와 세부적인 절차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약합니다. 그냥 정부 예산 나오면은 그것을 언제까지 종결해야 되고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데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회계의 기본적 원칙인 산출과 투입 효율이라는 것, 원가라는 개념이 거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관리 회계적 관점에서 무엇을 분석하고 작년과 비교해서 왜 금년도에 그렇게 더 많이 예산이 투입했고 기간이 더 걸렸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왜 낮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대부분이 규정에 의한 절차를 잘못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효율에 대한 개념은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원가나 효율 개념, 즉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관점이 우리가 실생활을 할 때 익숙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